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예상대로 202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보유주에 대한 상승 잘 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조모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들 증권주를 포함해서 몇몇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좋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락권역에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자, 지수가 한번 좀 쉬어갈 때도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좀 휩싸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느 정도 하락권역에 들어온 모습. 자, 앞으로의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은 이드코멘터님이 아침에 상한가 팩터를 잘 집어주니까 그것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실 게, 나스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스닥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100포인트,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지금 S&P 같은 경우도 조금 2만 몇 포인트죠? 안 나오네요. 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3,600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관의 연기금의 매수에 눈여겨보셔라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강력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서야 뉴스에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이슈가 오늘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발빠르게 먼저 대응을 해가지고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한 하는 종목에 대한 선취매를 했으면 좀 수익이 잘 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예,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 2,000포인트 돌파했죠. 2,000포인트 돌파해가지고 2,016포인트까지 바짝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증시가 이제 산타넬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연기금의 쇼커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증시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 좀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섹터들, 그냥 전 섹터들이 어느 정도 지수 하방 1,800, 1,850부터 꾸준히 올라왔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PER 1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못 오른 sek터가 딱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철강이랑 정유화학 섹터인데, 예, 좀 아이러니하죠. 철강 무조건 기본적으로 낮다고 해서 매수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정제마진만 놓고 보기에는 정제마진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걸만 놓고 보기에는 전 섹터를 좀 보기에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 여지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큰 문제 없다고 하면 195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장세 계속적으로 좀 연말까지 열려 있을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료가 있거나 차트가 이쁘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거나 아니면 삼박자를 고루 갖춘 종목들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선별하셔가지고 11월 말 그리고 12월 때에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관망하면서 보유주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적인 부분을 확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시장 키포인트는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인 것 같습니다. 11월만 놓고 보면 거의 9천억 원 이상 어떤 그런 매도세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과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주식 경험과 일맥상통하는, 일맥상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을 좀 들어오냐가 현재 구간보다 레벨업돼서 어떤 그런 주가의 흐름을 결정질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전략을 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포트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4477번님, 대한유화 16만 8천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 17만 9,500원. 오늘 2.5% 정도 상승을 했죠. 유가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제마진 개선으로 인해 주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제 많죠. 아까 이든 코멘터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유가 급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
혹은 미국 쪽에서 이제 일일 생산량을 감소시킨다고 하죠. 원유 재고량도 감소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일 생산하는 물량도 어느 정도 뭐 사우디 쪽도 좀 뭐 감산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두바이 유가가 40불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 유 같은 경우는 40불과 41불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심리인 것 같습니다. 심리. 이제는 바닥이니까 유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에 하나, 러시아와 어딘가에 IS 간의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유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버슈팅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안 나더라도,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전고점인 18만 5천원까지 일차적으로 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유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20만원, 22만원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 18만 5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855번님, 동부화재, 6만 4천원의 비중 9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원어일가의 지분 매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급락적인 부분들, 결국 이제, 시가 마이너스 5% 정도, 11월 19일날 마이너스 5% 정도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8%까지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이제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 자,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만 주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구간 크게 어느 정도 급락적인 부분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61선 이탈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홀딩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걸쳐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맥점적인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급락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갭 하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갭을 메우는 상황은 반드시 올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1차적인 목표가 6만 5천원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890번님, M게임 6,050원에 비중 15%, 오늘 종가가 5,430원이네요. 최근 주가 7,5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주가 급락이 좀 나와서 5,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지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열혈 강호에 힘입어 주가 3분기에 영업이익 19억 증가됐다라는 뉴스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12일이 언제죠? 딱 요때인 것 같은데, 예, 12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2% 정도 상승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그나마 좀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201선, 121선 장기 평선들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00원 라인에는 강력한 지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5,000원까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홀딩을 하시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생각에는 계속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관심이 없는 상황이죠. 외에는 샀다 팔았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봉상으로 이 딱 5일선이 되겠죠. 이 딱 5일선이 5,700원 라인을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장기간 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단기 평선들의 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굉장히 높으면 60도가 넘어가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평선들이 옆으로 수렴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봉으로 5일선 맞고 떨어지고 있는 패턴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1차적인 목표가를 5,7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좀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054번님, KT 29,650원에 비중 6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KT 이제 경기 방어주 섹터의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연말 가까이로 들어서게 되면서 배당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압축을 했을 때 KT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 영역에 있는 그런 모습.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 방어 섹터다 보니까 지수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오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상한가 팩토리 시간 언급을 드렸지만은 1차적인 지수 포인트 2020포인트
부근 이상권역에서 1차적인 일단은 맥점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2016포인트, 17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유럽 증시 어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방어 섹터에 있는 KT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성격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바닥권에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28,000원으로 어느 정도 왔을 때는 계속적인 매수 포인트를 좀 한번 말씀 좀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일단은 중장기적 성격에 강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신 전략 32,0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171번님, 초록뱀 6,320원에 비중 20%,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기관은 여지없이 관심 없다. 그리고 외에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좀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를 찾아보더라도 새 대표이사 선임 이런 뉴스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왔네요. 5%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21선을 타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때 여지없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미너지죠.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21선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만 강하게 지키시면서 매매하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캔들 자체가 일봉상으로 5일선을 아예 안 만진다. 그러니까 이게 5일선이라고 하면 이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 아래에서 아예 시작돼 버린다고 하면 손절 라인이 그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자체로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4,500원 라인은 무너지지 않고 주가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전일 대비해서 좀 많이 축소를 했죠. 전일 거래량이 780만 주 터졌는데 오늘 320만 주밖에 안 터진 상황에 주가 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데, 6,320원 약간 고가에 물리신 것 같아요. 한 요 가격에 물리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때의 가격까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드는데, 제가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힘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요 라인 있죠. 4,800원. 요 라인은 무너뜨리지 말고 주가 슈팅 나와가지고 6,000원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4,800원이 이탈 안 되는 한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고요. 1차적인 목표가 6,3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286번님, 뉴프라이드 14,000원의 비중 20%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상담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꽂아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11% 또 이제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 일단은 목표가를 17,000원 정도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19,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오버쇼팅이 나왔지만은 윗꼬리가 달면서 빠르게 음봉 캔들로 전환됐던 그런 모습들. 자, 그 이후에 점진적인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61선에 대한 지지. 이 61선이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일단은 1950원대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전저점적인 부분이 되겠죠. 1950원대. 그것을 이제 이번 상황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1950원대가 어느 정도 61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쌍바닥갈 거, 그러니까 61선이 지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61선이 이탈된다 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하락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1,900원, 1,800원 정도로 잡으셔갖고 대응하신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반등 구간 좀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번 반등은 사실상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 13,000원, 13,500원 부근에서는 상승 시의 매도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9141번님, 캐스텍 코리아 8,000원에 비용 40%, 오늘 종가 6,420원에 좀 장을 마감했네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하향하는 그림을 그리는 패턴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최근에 좀 11월 들어서 주가가 급락적인 패턴 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찾아보면 이슈는 없네요. 11월에 딱 특별히 JHTS 상에서는 특별히 뜨는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7,000원대 대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죠. 주봉상으로 보면 고점을 조금씩 낮춰가는 패턴에서 그래도 바닥 라인인 6,500원을 지지하고 있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옆으로 계속 수렴을 해서,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한 요 라인이 될 것 같네요. 요 라인까지는 옆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 요 라인까지는 옆으로 수렴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캔들상으로 놓고 보면 한 5개 정도 되니까 한 2달 정도 걸리겠네요. 2달까지는 바닥 라인을 확인
확인하는 게 1차적인 뭐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6,500원 라인, 그래도 6,500원 라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게 그나마 땡큐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놓고 보겠습니다. 매출 큰 이변 없는 것 같아요. 매출 뭐 2,000억, 항상 2,0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2,000억, 영업이익 140억 정도 나왔고,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95억, 그리고 매출로도 1,070억 정도 나왔으니까 하반기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큰 이변과 없이 주가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비슷한 숫자, 그러나 주가의 하방성은 강하게 아래로 뻗치지만 6,500원이 지지된다. 그러면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412번님, 두산이프라코어 6,800원의 비중 20%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산이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공작기계에 대한 내각적인 부분들. 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폭, 그러니까 결국에는 6,000원대하고 7,000원대 중반대하고 계속적인 장기 박스권이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폭이 추가적인 하락폭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에 계속적으로 갇혀있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되면서 자, 이것을 이제 결론을 보면은 투자별 일반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꾸준히 지금 일단은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최근 들어서는 대차 장고도 확인 좀 해봐야겠죠. 이렇게 바닥권을 기는 종목들은 이런 바닥권을 길 때 대차 장고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11월 초 정도에 4천만 주 가까이 됐었던 대차 장고, 지금과 오늘 같은 경우 마지막 거래 대비해서 일단은 3,400만 주로 600만 주 가까이 대차 장고가 11월 달에 감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 감소세라면은 추가적인 감소세는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일단은 나왔던 그런 상황, 공작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구간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쪽에 한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가 6,800원대십니다. 6,800원대 매수가 어느 정도 손실 구간 들어오신 상황인데 자, 일단 지금 구간 크게 뭐 걱정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박스권을 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수익 구간보다는 에너지 응집 구간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를 7,600원대 중장기적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호동생명과학인데요. 네. 11월 18일 날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네. 22만 3천 원에 비중 20%요. 근데 이게요, 아침에는 좀 올랐다가 오후에는 그냥 마이너스로 그냥 돌아서고, 어제도 그랬더니 오늘 또 그래요. 왜 어떻게 대응해야죠? 걱정이 되세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아침에는 그냥 플러스 났다가 저녁 때는 그냥 마이너스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이 종목 주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도 안 돼서 330만 원까지 600% 올라갔어요. 500% 올라갔어요. 500%. 그러면 누군가는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또 사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또 매도하고 싶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은 크고요. 예. 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에 관심이 없고 위험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투자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 한미약품 관련된 이슈가 터졌을 때 이때 제가 코로생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담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11월 6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때 몰리신 분이 주가 밀려가지고 지금 TV 보이시죠? 네네. 이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럴 때 이거를 추천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보시겠지만 어려운 자리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홀딩을 좀 추천드렸고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추천드렸고요. 주가 여지없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코롱생명과학 퇴행성 관련염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뭐 주가 기술 수출 관련돼 가지고 이슈를 먹은 거 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인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네. 변동성 계속 크게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예. 자, 지금 뭐 제약바이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의약품 지수를 놓고 본다고 치면 9,000 요 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주가 다시 한번 9,1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패턴 보이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21선과 단기평선들의 갭을 조금씩 메우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옆으로 눕는다고 하면 만약 코롱생명과학이 저는 코롱생명과학 참고로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예.
변동성 있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입 네네. 단가 22만 3천 원은 굉장히 높은 단가예요. 예. 제가 10월 달부터 코롱생명과 과이롬에도 추천드릴 때 단가가 15만 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전에 슈팅이 나왔을 때 이 가격인 30만 원대까지 가져가고 싶으시면 예. 이런 변동성은 당연히 인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만에 하나 이 종목 주가 내린다고 하면 제가 생각엔 요 가격 21만 원까지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이게 뭔 잡주도 아니고 쭉쭉쭉 올라가진 않잖아요. 시총이 그렇죠. 그래도 1조 6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네. 근데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 정군당이 임상 3상 진행하다가 사람 한 명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FDA에서 당장 중단시켰잖아요. 예. 그냥 중단시킨 건 아니죠. 끝나는 시점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어리버리 중단이 된 거죠. 예, 예. 근데 코롱생명과학도 지금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안 된다. 아, 그럼 주가 빠지겠죠. 예. 강력하게 빠질 거예요. 강력하게 5만 원짜리 제자리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인내하시고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짝 긴장해서 좀 매매하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네. 제가 생각에는 굉장히 불안해하시니까 예. 뭐라고 좀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예. 만에 하나 지수가 조정받아갖고 1980, 1970까지 온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1만 원까지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는 게 좋고요. 예. 만약에 지수가 반등 나와갖고 지금 상태로 계속 쭉 간다고 하면 네. 제가 생각에도 오늘 고점 라인 있죠. 26만 원 뭐 요 라인. 예. 요 라인까지 다시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될지 단기적으로 가셔야 장기로 될지. 가져가면 얼마까지 가능해요? 네? 장기로 가져간다면 잘 되면.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요거 예를 들어 당장 뭐 내일 임상 3상 관련돼서 뭐 기술도 관련돼서 안 돼 버린다. 예. 요거는 제가 미래 점쟁이가 아닌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성공한다, 모든 것은 실패한다, 이것은 성공하고 이것은 실패한다는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렇죠. 예, 당장 이게 뭐 100만 원 갑니다, 200만 원 갑니다. 요건 말 아무도 못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금 기술 개발하는 거에 대한 뭐 플랜이 계속 쭉 간다고 하면 네. 긍정적이라고 하면 30만 원도 돌파해요. 긍정적이라고 하면. 예. 예. 근데 변동성 굉장히 크다는 거 염두하시고요. 네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손절 라인 21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21만 원 종가상 이탈 안 되는 한은 좀 홀딩하세요. 예, 예.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경보제약이요. 경보제약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에 30%요. 17,000원에 30%. 30%. 어떤 게 많이 좀 궁금하세요? 실적도 실적도 괜찮고, 그 제약 쪽 갈 때 혼자서 이렇게 빠지고, 예. 이게 뭐 상장한 이후로 계속 빠지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떨는지. 추가 매수를 하실 분데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일단은 지난번에 경보제약을 2번 정도 상담해 드렸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9월 30일 날 이제 13%, 19% 가까이 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 사실상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아까 제가 어떤 거죠?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도 오너 일가에 대해서 급락 갭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한 갭은 메울 것이다. 다 똑같습니다. 경보제약도 이 부분에 대한 갭은 메울 것이다. 그래서 17,000원을 목표가 드렸어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할 때 반등이 좀 나오면서 16,950원까지 50원 차이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17,000원까지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은 제가 그때 매 17,000원을 맞고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갭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상승 시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개인들만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 있죠? 상장된 주식이 거의 1년 안에 주가가 상승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을 언제 했습니까? 이게 보이시죠? 지금 2013년도에 했는데 4만원부터 지금 15,000원이에요, 지금.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2만원까지 갔다가 또 급락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를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늘리겠다는 거는, 자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시는 구간이실 것 같지만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17,000원이잖아요. 네. 16,300원대 있죠. 16,200원대. 네. 요때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신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컴투스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3만 8천 원에,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13만 8천 원에 2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게 자꾸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니까요. 네?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오늘 종가 104,800원이네요. 예. 현 정부에서 게임 업종 사업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뭐 게임 중독법을 법안을 발의했던 뭐 신모 의원은 이번에 그 게임 그 대회 뭐였죠? 백스콘가? 그거에서 개회사를 맡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과거 주가 10,000원이었던 종목이 2018년도, 14년도에 주가 18,000원이었던 종목이 그래도 20만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나서 지금 10만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게임 규제 너무 심하다, 이제는 좀 풀어줄 때 됐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 업종 다 힘들죠. 힘든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13만 8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요. 요 라인이니까 40% 정도 지금 손실 구간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버티는 것밖에 답 없을 것 같아요.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애매해요. 뭐라고 왜 애매하냐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니면 뭐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뭐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어느 섹터는 10% 20% 뭐 5%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늘고 뭐 기본적으로 거의 그러죠. 안 늘어난 기업도 있지만 단기 순이익도 늘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맞춰 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게임 섹터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그러니까 연구비 R&D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게임 개발비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아예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마케팅비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만약에 흥행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컴투스 같은 경우는 과거 게임들이 대작적으로 다 흥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레벨업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동안 게임을 조금 흥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게임 업종 자체가 다 바닥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 다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주가 94,000원까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손절 안 하시고 버티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저점 뭐 다중바닥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94,000원, 95,000원 다중바닥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번 밀려가지고 주가 95,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저는 홀딩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가 매수 이런 거 논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주가 밀려가지고 다시 한번 전저점 온다고 하면 그때 문의하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고점 같은 경우도 계속 놓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인 지금 12만 원 라인 계속 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95,000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언젠가는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흔들리는 구간에 결국은 개인들은 지쳐고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때가 슈팅이 나오는 순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들보다 잘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걔네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개인은 시간이 많잖아요. 이거 사서 뭐 10년이고 묵고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옆으로 긴다 하더라도 버티시고요. 예, 제가 생각에는 당분간은 98,000원이랑 12만 원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는 가격대는 올까요? 일단 12만 원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2만 원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게임, 그러니까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주도 섹터가 된다고 하면 뭐 14만 원 정도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과거 20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이렇게 뭐 예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그 라인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00원에요. 예, 25%입니다. 1,700원에 25%요. 예,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많이 실패를 보고, 예, 이걸 선택을 했는데, 네네. 이게 또, 자꾸만, 생각대로 잘 안 움직이니까, 예, 예. 이것도 실패를 보지 않을까, 너무 초조하고, 예. 아, 초조하세요? 예. 자, 일단은 뭐, 얼마까지 상승 가능하고 손절가는 얼마인지 그것도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자, 일단은 아까 초조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초조한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만 원대, 11,000원대, 12,000원대만 오면 계속적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이번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11,000원대가 올라갈까 음봉 거래량 터지고 또 13,000원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윗꼬리가 나오고 음봉 캔들 계속 나오고 또 이번에 9월 달에도 상승 나올 때도 윗꼬리 거래량 계속적으로 상승 시에 매도 관점으로 보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이 그러니까 단기성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해먹는 주식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찌라시가 많이 도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 들어서 뭐 삼성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주가의 어떤 호재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 합니다만은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적인 이슈에 그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단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왔지만은 어제도 이제 윗꼬리가 나왔죠. 하지만 오늘 정도에는 그 음봉을 감싸 안으려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가 봤을 적에는 다시 한번 1800원대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선생님이 초조하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에 견딜 수가 없는 주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신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현금 보유하시고요. 현금 보유 조금 더 하시고요. 네네.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조정이 막 빠질 때, 그러니까 주 후반에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던가 다른 종목으로, 상담을 좀 신청해 하셔갖고, 일단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1,700원대, 800원대 들어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신 전략으로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현대산업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5%고요. 79,000원인데, 네. 아유, 그때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계속 호텔 신라처럼 계속 네. 그렇게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그 맡긴 그 증권에서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보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회복이 원금회복이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시청자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무슨 부분이냐면, 지금 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미래 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분에 돌발 악재가 반영된다고 그러든지, 뭐 돌발 호재가 반영된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캔들 자체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든지, 방향성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상방이 하방으로 될 수도 있고, 하방이 상방으로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건설 최근 안 좋죠. 뭐 현대산업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다 뭐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79,000원이면, 뭐 7월 달에 요때 꼭지에 사셨네요. 네. 좀 아쉽기도 하고요.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주가 하방으로 쭉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상했던 기업이 현대산업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주가를 딱 최고점에 사셨어요. 최고점에. 네네. 그러니까 25,000원에서 25,000원대부터 전형적으로 타 기업들, 그러니까
건설업 섹터의 타 종목들 다 빠질 때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쭉 우상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지없이 뭐 이번에 주가 급락적인 부분이 나와가지고 뭐 좀 하락을 많이 했죠.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4만 원대까지 주가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 주택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부동산 가격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 흔한 예로 KCC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과거부터 누차 많이 말씀드렸는데 매출 영업이익 매년 증가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불구하고 쭉 7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 급락적인 부분 나오고 있죠. 요 급락 빼고 놓고 본다고 보면 전형적으로 우상향한 기업이에요. 근데 74만 원 찍고 주가 쭉 빠져가지고 30만 원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엔 그나마 좀 바닥 다지면서 양호한 패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21선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 상황인데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못 뚫을 것 같아요. 예, 못 뚫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뚫었다 내려갔다 몇 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봉으로는 주가 21선 뚫어갖고 못 올려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21선, 61선, 장비 이평선, 121선, 200일선 이 갭을 좀 메꾸는 자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옆으로 좀 진드경이 눕혔다가 주가 상승 나올 때나 주가 5만 원대까지 바짝 붙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만 9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손절 라인 이미 지나갔으니까 손절을 의미 두지 마시고요. 좀 주가가 급락 나왔고 7만 원, 6만 원대 이때 연락을 주시지 왜 연락을 안 주시고 제가 그 이후에도 현대산업 5만 원, 6만 원대도 상담 많이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조금 문의를 하시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생각. 그때 못 봤어요. 예, 좀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인 게 4만 원 바닥 라인 지지하는 거 확인 좀 하시고요, 일차적으로. 그리고 주가 단기적으로 반등 나온다고 하면 5만 원 선 맞춰가지고 조금 일차적인 목표가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어묵 궁금하세요? 반도체를 예. 70%에 오는데 5,9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자꾸 물타기를 해가지고 더 샀는데 예.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가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반도체 제가 이제 종목 투캅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리딩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못 보시고 대응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글쎄요, 이 어반도체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6,300원대, 6,700원대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었던 흔적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또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물량 압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6,000원대에 대한 물량들이 손절 물량과 실명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조금만 던져도 거의 1%, 2% 가까이 급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엔 이제, 5,000원대는 지지가 다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5,000원대 이하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4,400원대가 전저점인데 이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주가의 상승폭이 나왔고 그 다음에 5,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옆으로 기는 모습들. 자,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지금 상승 구간이 있을지언정 조금 더 옆으로 기거나 조금 더 옆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들, 미래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의 어떤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는 전략으로 두는 단기로 가면 괜찮겠어요? 단기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안 되고요. 예, 단기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물리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물렸구나. 인정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민감하지 말자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네. 목표가를 일단은 5,700원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가. 하지만 지난번에 상승 과정과 파동을 좀 보면은 다시 한번 6,000원대까지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렇게 역배열적인 차트의 모습에서는 재료가 없는 역배열 차트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이 어버 반도체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목표가 6,000원대, 1차적인 목표가는 5,600원대, 700원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5,000원대 지지에 대한 여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가지고 계세요? LIG 넥슨 30%입니다. 네, 매입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11만 5천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목표하고요. 네. 지금 한국 항공우주가 오늘 좀 빠지는데 그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죠. 10월 언제죠? 10월 2일 날 공모가 76,000원, 경쟁률 5대1의 청약률을 기록하면서 상장한 회사인데, 상장, 경쟁률, 실패했다고 봐야죠.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이후에 매년 10%씩 성장하는 방위 산업 부분에 대한 매출로 인해 가지고 주가 쭉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중에 한 30% 정도가 정보 관련된 매출이죠. 네, 정보 관련된 매출이기 때문에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혹시 뉴스 보셨어요? 9시 뉴스? 못 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 KFX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핵심 기술 4가지 미국 쪽에서 안 준다, 기술 이전 안 해준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도 핵심 기술 말고도 21가지의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일부는 안 준대요, 기술 이전.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가 76,000원, 청약 경쟁률 5대1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낮은 청약 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도쿠멘터님이 계속 말씀하듯이 상장한 지 저는 1년 아닙니다. 저는 한 3년까지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삼성생명 주가 얼마인지 아시죠? 공모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 들어서 제주항공도 마찬가지고 한국 F&B도 마찬가지고 많죠. 근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튀는 종목들이 한 종목 있는데 이런 걸 믿고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장 얼마 안 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스가 계속 터지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항공우주 저가 6만 5천 라인, 상단 라인 8만 8천 이거 잡아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대규모 기술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정부 과제잖아요. 근데 이게 단번에 악재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시장에 기술 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계속 시장에 악재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분간 좀 안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한 주가의 하락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도 조금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가 10만 8,500원이고 매입 단가가 11만 5천원이면 고가가 11만 7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매수하신 게 약간 부담스러운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10만 원대까지는 좀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하고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1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10만 원 이탈된다. 그러면 강력하게 손절하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11만 7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매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코미팜이요. 예, 코미팜이요. 예, 예, 매수가고 비중이요? 46,500원에 50%입니다. 46,500원에 50%. 예, 오늘 매수하셨나요? 예, 예.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오늘 매수하셨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 오늘 매수했는데, 예.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막상 매수를 하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요. 매수를 했는데 막상 매수하고 나니까 너무 오른 것 같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판단 미스가 나셨네요? 예.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그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계속 말씀 좀 드리는 것이 윤동식 대표님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이 종목이 8월 달까지만 해도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기대가 때문에 50,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이 종목을 46,500원에 매수했다는 거는 프리미엄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결국에는 이제 되게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미약품도 뭐 아시겠지만은 기술 수출 지난번에 첫 번째 뉴스 나오고 급등 나왔을 때 22% 급등 나고 뭡니까? 그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때 급락이 나왔죠. 그때 또 급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그런 기술 수출 1,000억 정도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항상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요. 예. 희한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알고 도대체 이걸 알고서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지 정말 희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팜을 적용을 시켜봤더니 코인팜도 언제 뉴스가 나왔어요? 8월 이번 11월 언제가 나왔죠? 19일 날 나왔죠? 예, 그런 것 같아요. 19일 날 나온 게 아니라 20일 날 나왔어요. 20일 날 호주 식약청에 신약 치료제 B타입 공급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들이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게 19일 날까지 올랐거든요. 주가가. 네.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르죠, 주가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결국에는 뉴스가 나오니까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네. 뉴스 늦자마자 급락 나왔고 14% 폭락. 그 다음날 3% 하락. 오늘 9% 폭락.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있죠? 예. 내일은 갭상승 출발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승 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구간에서, 모든 종목들이 변동성 확대 구간이에요. 지금 주식 투자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초보 투자자분이시죠? 예. 일단은 상승 시에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고, 현금 대기 하시는 전략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든 종목이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당장에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장 조정이 조금 마무리됐을 때 그때 주식시장에 진입하신 전략으로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딩 하셔갖고 내가 어떤 종목 사고 싶다 머릿속에 계속 인지하시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셔야지 막상 내가 샀는데 고점인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박세리한테 내기 골프하자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투자하신 전략으로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현대위아예. 네, 매입 단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4,500원이야.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야.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내가 사고부터 11월 9일날 샀는데, 예. 비중은 30%고, 네네. 사고부터 한 번씩 조금씩 올려주다가 또 빠지고, 올려주다가 빠져보고, 이래가지고, 금액이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재료가 나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죠. 이게 예금이 아닌 이상 1년에 2%씩 또박또박 붙으면 다 주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것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10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 사면 좋은 거고 11억에 사면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를 대고 현대유아를 바라보신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 5월 달부터 굉장히 상담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많죠. 대장주의 현대차, 기아차, 위아, EPO 많은데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좀 맥점을 잘 찝어드렸습니다. 찝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15만 5천 원에 12만 5,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맥점 6만 원 딱 잡아드렸죠. 근데 59,600원까지 올라가다 뭐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뭐 0.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현대유야 같은 경우도 뭐 엔진 관련돼 가지고 중국 쪽 매출이 둔화된다라는 악재를 품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12만 원 라인은 지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차트 띄워드릴게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5만 원 이탈 안 되면서 계속 15만 원 5천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대위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9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미 50% 정도 14만 원 왔으니까 수익 실현 하고 싶겠죠. 더구나 대형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량이 지금 2, 3개월 동안 차근차근 소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이르코멘터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희 방송이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동차 섹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환율적인 측면 눈여겨보신 게 꼭 좋아요. 원엔 달러 기준으로 지금 1150원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 1200원까지 다시 한번 바짝 붙인다고 하면 자동차 sek터들이 2, 3개월 동안 쉬었던 게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드건이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3만 4,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매수 단가는 뭐 낮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낮은 건 아닌데 버티신다고 하면 매입 단가는 충분히 오고요. 수익 실현도 하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에 하나 뭐 돌발 악재가 떠버린다. 그러면 주가 밀리겠죠. 12만 원 지지 라인 뭐 지지 못하고 밀리겠죠. 근데 돌발 악재가 안 뜬다고 하면 연말까지 가져가신다고 하면 13만 4,500원 매입 단가는 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맞춰서 대응해 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예상대로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승한다고 안심할 구간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자, 매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종목 특값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함께하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열정과 기를 쏟아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